호텔 객실. 춘배 씨는 침대 끝자락에 어색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새하얀 침구 위에서 그의 까만 정장이 더욱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손바닥에서는 긴장감의 식은땀이 배어나왔습니다. 맞은편 화장실에서는 물 내리는 소리와 함께 은은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새아내 영숙이 화장실에서 준비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 소리에 춘배의 심장이 더욱 빠르게 뛰었습니다. 방 안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생회차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연상연하 재혼 부부 멋진 춘배 씨와 사랑스러운 영숙 씨의 재혼 스토리와 갈등, 그리고 서로 해결해 나가는 이야기를 다루어 드리려고 합니다. 편한 마음으로 이야기 속에 빠져들어 즐기시길 바랍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마에 맺힌 땀을 손수건으로 닦으며 춘배는 5년 전 먼저 떠난 전처 김순자가 떠올랐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던 아내였습니다. 재혼을 결심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밤을 뒤척였는지, 그때마다 딸아이가 아버지, 이제 혼자 사시기엔 너무 외로우실 거예요 라고 했던 말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얼굴을 찌푸리며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습니다. 처음 영숙을 만났던 노인대학 댄스 교실이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우아한 몸짓과 따뜻한 미소가 춘배의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설렘보다 부담감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마침내 화장실 문이 열리고 영숙이 나왔습니다. 연보라색 실크 파자마 차림의 그녀는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침대 반대편에 앉았습니다. 춘배는 몇 번이고 입을 열었다 다물었다 했습니다. 마침내 용기를 내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저 영숙 씨, 잠시 머뭇거리다가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실 제가 심장약을 먹고 있어서. 말을 끝맺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는 춘배의 귓가가 붉게 물들었습니다. 68의 나이에 이런 이야기를 꺼내야 한다는 게 몹시 부끄러웠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영숙의 부드러운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괜찮아요? 춘배 씨, 저도 혈압약을 먹고 있는 거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따뜻한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춘배는 고개를 들어 영숙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맺힌 주름이 달빛에 반짝였습니다. 문득 그는 자신의 어색한 고백이 우스워져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영숙도 따라 웃었습니다. 우리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보내는 건 어떨까요? 영숙이 제안했습니다. 춘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각자의 인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영숙의 30년 공무원 생활, 춘배의 양복점 운영 시절, 각자의 자녀들 이야기까지. 새벽녘이 되어서야 그들은 나란히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춘배는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그들의 새로운 인생에 가장 어울리는 방식일 것이라고. 잠시 춘배 씨와 영숙 씨의 첫 만남으로 돌아가 봅니다. 구립 노인복지관 댄스교실 앞에서 김춘배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낡은 운동화 끈을 만지작거리며 안으로 들어갈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복도에서 들려오는 경쾌한 트로트 음악 소리가 그의 망설임을 더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좀 밖에 나가세요. 양복만 만지작거리며 사시면 어떡해요. 얼마 전 둘째 딸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3년. 그는 40년 운영하던 양복점마저 정리하고 집에만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이마에 맺힌 땀을 닦으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문득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낡았지만 정성스레 다림질한 베이지색 바지에 하늘색 셔츠를 입은 모습이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평생 정장 차림만 하다가 처음으로 편한 옷을 입어본 날이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문을 열자 20명 남짓한 수강생들이 강사를 따라 스텝을 밟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연보라색 카디건을 입은 한 여인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우아한 몸짓으로 춤을 추는 그녀의 모습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처음 오셨나요? 따뜻한 목소리에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였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눈가의 주름이 더욱 선명했지만 그 속에서 반짝이는 눈빛은 소녀 같았습니다. 네, 처음입니다. 춘배는
어색하게 고개를 긁적였습니다. 저는 박영숙이에요. 작년부터 여기 다니고 있어요. 제가 스텝 알려드릴까요? 그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부드러운 손길이 닿자 춘배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은 춘배의 인생에서 가장 기다려지는 날이 되었습니다. 영숙의 카디건 색깔을 맞추어 셔츠를 고르고 구두를 닦는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영숙이 공무원 생활을 했다는 걸 알게 된 것은 2달이 지나서였습니다. 구청 민원과에서 30년을 근무하다 5년 전 퇴직했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첫 남편은 10년 전 뇌출혈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슬하에 아들 하나가 있었습니다. 저도 양복점 하면서 구청에 자주 갔었는데 혹시 모르게 거기서 뵀을지도 모르겠네요. 어느 날 춘배가 웃으며 말하자 영숙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 혹시 춘배 양복점. 영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제 아들 대학 졸업식 때 맞춘 양복이 거기였어요. 그때 사장님이 제가 맞춰드렸던 거였군요. 춘배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운명이란 이렇게 신기한 것인지. 댄스 교실이 끝난 후 그들은 복지관 근처 작은 찻집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영숙은 춘배의 꼼꼼한 성격과 따뜻한 마음씨에 끌렸고 춘배는 영숙의 지적인 대화와 우아한 매너에 매료되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춘배는 떨리는 마음으로 청혼을 했습니다. 복지관 옥상 정원에서였습니다. 영숙 씨, 우리 같이 늙어갈까요? 영숙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봄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춘배와 영숙의 새로운 삶, 결혼식을 올린 후 그들은 작은 아파트에서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둘 다 자식들이 있었지만 독립해 살고 있어 두 사람만의 공간을 꾸리는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결혼 첫날 밤, 춘배는 긴장한 채 침대에 앉아 있었고 영숙은 그 모습을 보고 빙그레 웃었습니다. 춘배 씨, 우리 너무 긴장하지 말고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요. 그 말에 춘배는 한결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 친구처럼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춘배는 아내를 잃은 후 느꼈던 외로움과 딸과의 추억을 이야기했고 영숙은 남편과의 이별 후 힘들었던 순간들을 털어놓았습니다. 새벽이 되자 창문으로 희미한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영숙이 살며시 춘배의 손을 잡았습니다. 춘배 씨, 우리 앞으로 함께 행복하게 지내요. 춘배는 영숙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혼 후 두 사람의 일상은 소소한 행복으로 가득 찼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이면 여전히 복지관의 댄스 교실을 찾았고 주말이면 근처 공원을 산책하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느 날 춘배가 작은 손편지를 건넸습니다. 영숙 씨, 당신과 함께하는 하루하루가 참 고맙고 행복합니다. 앞으로도 내 옆에서 환하게 웃어주세요. 영숙은 그 편지를 읽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춘배 씨, 저도 고마워요. 남은 날들 우리 서로 기대면서 지내요. 그들은 늦은 나이에 만났지만 그 누구보다 따뜻하고 깊은 사랑을 나누며 새로운 인생을 함께 걸어갔습니다. 결혼한 지 한 달이 지나자 두 사람은 본격적으로 어디에서 함께 살 것인지에 대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영숙은 춘배와 함께 차를 마시다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춘배 씨, 제 집에서 함께 지내는 건 어떨까요? 춘배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영숙 씨 집에서 살면 주말마다 오시는 아드님 가족은 불편해하지 않겠어요? 영숙은 살짝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렇긴 한데 춘배 씨, 저는 사실 당신 댁에서 사는 게 더 걱정이에요. 춘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요? 결혼식 날 큰따님의 눈빛을 못 보셨어요? 영숙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저를 반가워하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춘배는 애써 웃어 보였지만 사실 그날 딸의 차가운 태도를 모를 리 없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도 딸은 영숙과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고
말없이 조용히 있다가 먼저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제가 잘 설득해 볼게요. 춘배가 다정하게 말했지만 영숙의 표정은 밝아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춘배의 집에서 저녁 식사가 있던 날이었습니다. 아버지, 새어머니가 여기서 사시면 어머니 방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큰딸이 밥을 먹다 말고 물었습니다. 그 방은 그냥 둘 생각이야. 춘배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딸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던 곳을 그대로 두고 싶어요. 새어머니가 들어오시면 아무래도 불편할 것 같아요. 춘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딸이 이렇게까지 강하게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밤 춘배는 영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숙 씨, 미안해요. 아무래도 우리 집에서 함께 사는 건 힘들 것 같아요. 영숙은 이미 예상했다는 듯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제 집에서 사는 건 어때요? 그런데 영숙 씨 아드님은 괜찮아 할까요? 영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반대해요. 우리 집은 첫 남편과의 추억이 남아있는 곳이라 아들도 그걸 지키고 싶어 해요. 두 사람은 한동안 침묵에 빠졌습니다. 결국 함께 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며칠 후 춘배가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영숙 씨, 우리 각자의 집에서 살면서 만나는 건 어떨까요? 영숙은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주말 부부처럼 그렇게 지내봐요. 그렇게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예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그 후 두 사람은 각자의 집에서 지내며 주말마다 만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나름대로 만족스러웠습니다. 평일에는 각자의 생활을 유지하고 주말이면 함께 시간을 보내니 크게 부딪힐 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영숙은 점점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도 혼자 사는 것 같아. 어느 날 영숙은 혼잣말을 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춘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퇴근 후 텅 빈 집에 들어오면 허전함이 밀려왔습니다. 젊을 때는 혼자 있는 시간이 좋았지만 이제는 영숙과 함께 있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춘배가 감기에 걸려 심하게 앓았습니다. 혼자서는 끼니를 챙기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딸이 있긴 했지만 바쁜 나날을 보내는 딸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때 영숙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춘배 씨, 목소리가 왜 그래요? 그냥 감기야. 며칠 쉬면 괜찮아질 거야. 춘배는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영숙은 곧바로 눈치챘습니다. 지금 가요. 그냥 혼자 있으면 안 돼요. 그날 저녁 영숙은 죽을 끓여 춘배의 집으로 갔습니다. 춘배는 피곤한 얼굴로 문을 열어주며 멋쩍게 웃었습니다. 괜히 오게 했네. 괜히 오긴요. 아플 땐 옆에 있어야죠. 그렇게 며칠 동안 영숙은 춘배를 돌봤습니다. 그 덕분에 춘배는 금방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두 사람은 다시 진지하게 함께 사는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춘배 씨, 우리 이제 정말 같이 살 방법을 찾아봐요. 춘배는 잠시 고민하더니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좋아요. 그럼 우리 새 집을 구하는 건 어때요? 새 집. 그래요. 서로의 과거가 남아있는 집에서 벗어나 새롭게 시작하는 거죠. 영숙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그렇게 두 사람은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의 반대와 현실적인 문제로 한동안 떨어져 지냈지만 결국 그들은 자신들만의 방법으로 행복을 찾아갔습니다. 그 후 새로운 집에서의 생활은 설렘과 기대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춘배와 영숙은 오랜만에 함께하는 아침 식사, 저녁 산책, 주말 장보기 같은 소소한 일상에 행복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적인 문제들이 하나둘 불거졌습니다. 가사 분담 문제. 춘배 씨, 식사 후엔 설거지를 좀 도와주세요. 영숙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춘배는 신문을 넘기며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원래 설거지 같은 거 안 해. 집안일은 여자가 하는 거 아니야? 영숙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요즘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같이 하는 거예요. 알겠어. 알겠어. 춘배는 마지못해 일어났지만 결국 몇 번 손을 대다가 내가 하면 더 느려 라는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떴습니다. 그날 이후 영숙은 불만이 쌓여갔습니다. 춘배는 여전히 가사일을 당연히 영숙의 몫이라 여기는 듯했습니다. 자녀들과의 갈등. 한 번은 영숙의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고 있는데 영숙의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가족이 이번에 제주도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어머니도 같이 가시면 좋을 텐데. 순간 식탁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춘배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낮게 말했습니다. 영숙 씨는 이제 나랑 같이 살고 있어. 갑자기 그런 말을 하면 어쩌자는 거야? 아들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고 영숙은 난처한 얼굴로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후에는 춘배의 큰딸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새어머니가 우리 가족 모임에 잘 안 오시네요. 우리끼리만 있는 게 편해서 그런가요? 춘배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영숙 씨도 자기 가족이 있으니까 서로 부담 주지 않으려고 그런 거지. 큰딸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미심쩍은 눈빛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자녀들 사이에서 애매한 위치에 놓였습니다. 영숙은 아들과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듯했고 춘배도 딸과의 관계가 어색해졌습니다. 결정의 순간 어느 날 영숙이 말했습니다. 춘배 씨, 우리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요? 춘배는 놀란 듯 영숙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이야? 결국 우리 각자의 가족들과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함께 살면서 오히려 불편해진 것 같아요. 춘배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나도 가끔 그런 생각을 했어.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까지 왔는데. 영숙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사랑만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었나 봐요. 몇 주 후 두 사람은 다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더 편하게 지켜보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그 후에도 두 사람은 자주 만났습니다. 예전처럼 복지관에서 함께 춤을 추고 가끔 저녁을 먹으며 서로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은 깨달았습니다. 꼭 한 집에서 함께 살지 않아도 서로를 사랑하는 방법은 다양하다는 것을. 그 후 시간이 흘러도 춘배와 영숙은 서로의 삶에서 완전히 멀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각자의 집으로 돌아간 후에도 정기적으로 만나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어느 날 춘배가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숙 씨, 이번 주말에 바다 보러 갈래? 영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이번엔 내가 김밥 싸갈게요. 둘은 바닷가 근처 작은 폭우로 드라이브를 갔습니다. 푸른 바다를 바라보며 벤치에 나란히 앉아있던 영숙이 문득 말했습니다. 춘배 씨, 이렇게 따로 살면서도 가끔 만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서로 기대지 않고 각자의 삶을 존중하면서요. 춘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래. 같이 살면서 싸울 일도 없고 서로 불편할 일도 없고 대신 보고 싶을 때마다 만나면 되니까. 영숙은 바람에 날리는 머리를 정리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사랑에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린 우리만의 방식을 찾은 거죠.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매주 한 번씩 만나 소풍을 가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명절이 되면 각자의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때때로 함께 여행도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춘배가 몸이 좋지 않아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영숙은 매일같이 병실을 찾아와 곁을 지켰습니다. 이렇게까지 안 해도 돼. 영숙 씨, 나 괜찮아. 조용히 있어요. 당신이 아프면 내가 신경 써야지. 춘배는 약한 목소리로 웃었습니다. 그래도 옆에 있어 주니까 참 좋네. 춘배가 회복한 후 두 사람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꼭 결혼이나 동거의 형태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서로를 아끼고 곁을 지켜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그 후에도 춘배와 영숙은 그렇게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함께 살아갔습니다. 지금까지 인생회차였습니다. 앞으로 이런 교훈적이면서도 가볍고 즐거운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소중한 인생을 누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